한국노총이 오늘 예고한 대로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한국노총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을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결국 대타협 무효, 노사정위원회 불참 이거 선언했는데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 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집발표 휴지 조각이 됐고 완전 파괴돼 무효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한노총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15일 날 우리 한국노총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경총 3자가 노사정 합의라는 걸 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부와 이제 새누리당이죠.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내용들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일반 강행 추진을 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새누리당이 9월 15일 날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9월 16일 날 당론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요.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어서 지금 강행 추진하고 있고요. 네. 정부가 뭐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지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쉽게 해고시키고 임금 근로 조건을 마음대로 깎아내릴 수 있는 지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날 이걸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4개월 동안 한국노총은 최소한 33차례 정도 이런 왜곡 행위를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우리 노총위원장께서 11월 30일부터 해를 넘겨서 1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연회하셨습니다. 네. 합의를 존중하고 정부가 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끝까지 뭐 강행 추진 뜻을 적지가 않았고 오늘도 노동부 장관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뻔뻔스럽게 책임을 한국노총에 전가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양대 지침, 그것이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인데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길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까? 일단 행정 지침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행정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나 강행 규정이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침을 시행하게 되면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정부가 이런 지침에 시행하게 되면 뭐 벌써부터 이 지침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시그널이 회사 사장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요. 네. 절차를 밟지 않고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를 시키고 취업규칙, 그러니까 임금근로 조건을 정하는 기준을 마음대로 현재 바꾸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침이. 네. 근데 그 모법이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 해고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리해고하고 이제 징계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법의 근거가 없는 소위 저성과자들, 업무부진자들을 해고해도 정당하다 이런 걸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오히려 지켜야 되는데 현행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또 하나는 임금 근로 조건 변경 시에 그게 저하를 하는 불이익 변경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독재적 발상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 두 가지 양대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지금 노동계가 여기에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측면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갖자는 선까지는 일단 노사정이 합의를 했던 상황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합의문에서 저희가 네. 기준과 절차를 정했죠. 어떤 식으로 정했냐면 노동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계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합의에 가까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12월 30일 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반칙이라는 거죠? 반칙이죠. 네. 본인이 하신 말씀을 뻔뻔스럽게 지금 뒤집어버리고 책임 전가를 노총한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장관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선동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물고 가면서 극한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파견제법은 꼭 대신 처리해달라.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정부로서도 상당히 이렇게 한 발 물러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난주 13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 발표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나름 양보했다라는 게 기간제법 대신에 이제 파견법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네. 사실 파견법 문제가 그동안에 정경련이나 경총 같은 우리 사용자 단체들이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들의 수공과제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14년 말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러한 과제, 파견을 풀어달라고 하는 과제를 냈었고요. 줄기차게 정부에 로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걸 받아서 옮겨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불법 파견이나 이런 내용들이 합법으로 둔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요. 파견법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봉이 5,600만 원 이상 되는 관리 전문직들, 그리고 55세 이상 되는 고령자분들, 네. 뿌리 산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꼭 필요한 주물, 용접, 금형, 열처리 이런 업무들이 있어요. 네. 이 업무들은 현행 파견법에서는 금지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이 합법으로 다 둔갑을 해버리게 됩니다. 정부가 굉장히 법 질서를 엄격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폴리스라인 넘게 되면 이걸 문제 삼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유죄로다가 구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돼서는 근로감독 자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준다는 것 자체는 용인할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자, 과거에도 말이죠. 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뒤에 복귀한 사례도 있었는데 만약 어떤 조건이 전제된다면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앞으로 구체적인 이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저는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의 핵심은 약속이고 신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 신뢰를 무너뜨렸고요. 이 신뢰 자체는 생명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부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새 틀 새 판을 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이 정부 안에서는 어렵다. 참 실망감이 크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